예, 안녕하세요. 지금 찔끔찔끔 내리는 이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그 계기가 되는 것, 이게 그 방아쇠가 가구수 감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강남 불패 끝나고 강남 필패 시작이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미 집값은 조금씩 내리고 있다는 사실 모두 동의하시겠죠? 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찔끔찔끔 이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듯이 빚내서 산 아파트가 비실비실 이렇게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 해마다 40에서 50만 명씩 감소한다는 사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가령 지금 금리 최소한 3.5% 이상은 다들 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소득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0에서 1%대의 그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보다도 훨씬 적은 소득 성장률이 고착화 예상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상 최대 수준의 가계대출, 작년에 실질 GDP 1597조 원, 가계 신용잔액 1535조 원, 네? 여기에 제2금융권 또 자영업자 대출 합치면은 GDP보다 더 높겠죠. 네. 그래서 사상 최대 수준의 이 가계 대출로 밀어 올린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슬금슬금 빠지는 근거다. 이런 것은 지난 두 번 그 분석에서 검토한 사실입니다. 아파트, 결국 집이잖아요. 이 집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때 값이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는 돈 많은 사람 수 줄어들고요. 남은 사람들도 해마다 돈을 더 적게 벌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아파트 값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7년 합계 출산율 1.05명입니다. 사실상 인구의 자연 감소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표 몇 개 쭉 올려드릴 테니까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현상도 눈으로 보입니다. 서울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이 표는요, 3년 전 추계한 것인데 지금은 더 심각하겠죠. 초등학교 숫자, 뭐 이런 거, 학령 인구 감소하는 거, 이것도 실제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년에 신생아 수 30만 깨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학령 인구 감소 이 분석을 할 때보다도 내년은 더 나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그 인구 구조 예측 더 나쁜 방향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또 뭐 재미있는 거는 그 시도별 인구 증감률 그 자료 보시면 세종시 인구 증가율 14%라는데 이게 애를 많이 낳아서 이 값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뭐 여기라고 애를 더 많이 놓은 건 아니겠죠. 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깨놓고 얘기하면 공돌이 공순이들, 즉 세금이나 파먹는 것들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70년대에는요, 공장 근로자들을 공돌이 공순이라 그랬잖아요. 예. 요즘에는요, 뭐 공무원이나 뭐 공기업 다니는 가시나들을 공순이라 그러고요. 이 무스매들을 공돌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한국 경제 앞으로 상당 기간 힘들 것이기에 공돌이 공순이들도 아마 힘들 겁니다. 앞으로. 예. 구조조정 한다면은 여기부터 구조조정 해야 할 겁니다. 예. 숫자 줄여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 최고의 직장은 글로벌 대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망가져도요,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 중견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유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곳, 그런 곳의 직원들이라면은 아마 대박 터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는 안 될 테고요. 꿈은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엄격히 구별해야 될 게 해외 진출과, 그러니까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하는 거 하고요. 한국 들어서 못 있겠다 하고
해외를 이전해버리는 거, 해외, 한국을 떠나버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하여튼 저는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그 중에서도 강남 아파트 값은 오를 것이다. 이런 헛소리가 아직 들립니다. 아직은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헛소리 멀지 않아 사라질 걸로 저는 봅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 이유를 본격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또 이쁨표 감상합니다. 서울시 가구 수에 대한 팩트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4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주된 가구 형태가 변천된 모습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른 그림은요. 서울 인구 수는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다가 즉 가구 수가 좁은 범위에서는 좀 뭐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크게 보면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는요. 그 사용한 모델에 따라서 출산율 데이터에 따라서 가령 뭐 그 출산율 정보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신생아 수가 한 1만 명이다 32만 명이다 이렇게 이를 전제로 이런 모델들을 돌렸는데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3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게 지금 그 다수 의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런 출산율 데이터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쟁점은 서울 인구 감소보다 가구수 감소가 더 늦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가령 지금 60에서 65세 평균적인 모습, 가구의 평균적인 모습 보면은 이분들이 결혼할 무렵 그때는 부모의 자식 둘 이게 보통 모습이었잖아요. 성인된 자식들이 결혼하여 독립하면 가구수가 늘어나는 거죠, 뭐. 네. 그러다가 부모 중 먼저 죽으면 1인 가구 되고요. 또 젊은이 혼자 있게 되면 1인 가구. 그래서 인구수 감소보다도 아직은 가구수 증가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수 증가가 지속되려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러니까 인구가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거의 뭐 역삼각형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이라는 것은 향후 한 3, 40년간 한국에서는 이런 그 인구수 감소보다 더 빠른 가구수 증가가 지속될 수 없다 이겁니다. 어느 순간 가구수는 급속히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때 가구수 감소, 즉 떠난 분들이 살던 집은 누가 삽니까 이거? 이미 이 시기에는 평균적으로 못 보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 30년 후가 되면은 즉 GDP 성장률 잘해야 0에서 1%대 사이라는 겁니다. 네.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저렇게 거품 낀 아파트 살 만큼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가구수 감소로 인한 매물은 결국 수도권이나 지방 사람들이 사서 서울로 다시 이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원래 가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지방 아파트 가격은 더 빨리 내릴 텐데요. 결국 서울 인구는 줄어드는데도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 강세는 가구수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로 설명 가능합니다. 이 가구수 증가의 그 주인공들은 한국의 대표적 중산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녀와 잘 살다가 자녀가 결혼해서 그 독립을 할 때 또 집을 장만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분들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요. 대출 능력도 지금은 한국 내에서는 최고겠죠.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결국 폭탄을 인수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들이 산 집을 이제 누가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가령 갑이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는데요. 이걸 어리 사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요. 어른 갑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아파트 가격은 대출로 만들어진 거품으로 지금 팽팽합니다. 또 이쁜 그림이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서울 변두리 아파트 시세표를 이렇게 어떤 분이
그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림 그려주신 분. 이 그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역시 강남은 오르는구나. 강남 투자는 실패가 없구나. 그러니까 강남 불패가 맞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변두리 아파트도 강남 따라 오를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2012년 기준 강남 8억, 변두리 2억이라고 평균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그림 보시면 이때 강남 프리미엄은 6억입니다. 강남 프리미엄 제가 강남 필패 시작이다 제 1편에서 강남 프리미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2018년 기준에는요. 강남 16억, 변두리 3억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변두리 3억 좀 못 되는데 좀 올려주죠. 뭐 평균 이렇게 본다면 강남 프리미엄이 13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40년, 즉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늘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때는요, 변두리 아파트 값이 강남 아파트 D를 따라 올라 주었죠. 그래서 강남 프리미엄이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게 가능했습니다. 다 같이 발전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40년은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그 사람들도 소득은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줄고 가구 수도 줄고 소득도 줄고 그래서 변두리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요. 강남 프리미엄은 그냥 증가하게 되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강남 프리미엄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남 필패입니다. 강남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질지 그거는 저는 자신을 못하겠고요.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 약화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강남 프리미엄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대중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1인 1표니까요. 네. 학령 인구 감소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감소해야 됩니다. 이 전부 다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직업 아주 피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 공돌이 공순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뭐 대학 교수 뭐 해서봤자 공순이 아니면 공돌이라는 겁니다. 예. 피곤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한 공돌이 공순이는 굳이 공무원, 그 공기업 직원들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학교도 결국 비즈니스 아닙니까? 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요자가 줄어드는데 무슨 소리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들도 공돌이 공순이라는 겁니다. 네. 뭐 기분 나쁘게 되지 마십시오. 저는 팩트만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서울대 프리미엄 거의 사라졌죠. 지금은 스카이 프리미엄이 좀 그 세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더 저는 약화되리라고 봅니다. 자, 1인 1표, 이 투표, 선거 이걸 의식한다면 인프라 개선 투자는 변두리에 집중되겠죠.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거 아닙니까? 또 이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남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앞으로 약화될 가능성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남 프리미엄, 강남 중에서도 강남 핵심 요지 몇몇 군데는 그야말로 글로벌 그 슈퍼 갑부들이 모여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데는 값이 안 내려가겠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분석하는 것은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강남도 강남의 평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느 부분에서 글로벌 슈퍼 갑부들 몰려 사는 그런 곳이 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예. 슈퍼 갑부들한테 물어봐야겠죠. 그거는. 그래서 지난 40여 년간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세계적 빈국에서 세계적 부국으로 고도 성장하는 가운데 집값, 특히 아파트값,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 화려하게 올랐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값이 비싸다 싸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했으니까요.
그에 맞춰 오른 것이겠죠. 예. 어느 정도 뭐, 팍 오버한 것도 있을 테고요. 좀 못한 것도 그냥 많이 올랐어요. 오를만 하니까 올랐을 겁니다. 이게 정확할 겁니다. 오를만 하니까 올랐다. 한국 경제 발전했으니 그에 맞춰 오른 거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가격을 형성한 조건이 앞으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실을 반영하여 분명히 가격도 조정돼야 하는데 그 방향은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남 필패다 이겁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강남 필패의 이 카드놀이 신나게 계속 놀겠습니다.